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스픽스와 광주 전남 스픽스가 함께합니다. 자, 끝판 토론 긴급으로 편성했습니다. 오후 2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 관련 보도를 보면요.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북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당시에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서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쪽의 측 항변은 배척하게 된 건데요. 자, 재판부는 이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지원한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추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화영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전국이라든지 수사 향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세 분입니다. 김종욱 박사, 오창희 평론가,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15년 구형이 있었는데요. 지금 9년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오창희 평론가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계속 편의 제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인카드를 받고 차량을 제공받고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에서 허위로 이제 급여를 받게 됐다는 거, 전형적인 뇌물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개인 뇌물 혐의야 그렇다 치더라도 관심 갖는 건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하도록 했다라는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1심 법원은 인정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에게 내가 북한 가고 싶으니 돈은 없다. 그런데 당신이 좀 돈을 내달라라고 해서 송금을 의뢰하거나 요청하거나 했다는 대목이 되게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부는 1심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고 이화영 그 부지사 쪽도 그렇고 끊임없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이화영 부지사와 관계 맺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얼굴도 보지 못한 것이다. 못한 사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쌍방울 쪽에 어떤 욕구는 있었으나 그것이 곧 이재명 도지사의 욕구와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평양에 가보고 싶어서 대북 송금을 하는데 그거를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기업인에게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사뭇 의심스러운 기업인에게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맡겼냐. 그럴 만큼 바보는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법원이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화영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것은 언론이 굉장히 관심 갖고 이재명 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일정 정도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건 없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방식이 저와 조금 달라서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방북 대가로 200만 달러를 먼저 건넸고 이게 사례금 형식이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지금까지는 300만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까지 나온 그 선고의 내용을 보면 200만 달러가 사례금의 성격이었다. 그럼 이제 사례금이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는데 필요한 돈 200만 달러를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것인데 이 건넸다는 이 장면이 네. 과연 이화영 경기도지사의 그 부지사 요청으로 건넨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게 좀 이제 다른 문제여서 대가성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유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북의 사례비로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의심스럽고 지금 이것을 제가 좀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방북하는 조건으로 200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대신 내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황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당시에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남도까지도 북한하고 경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특정 기업이 특정 지자체장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이 행위 자체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화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 측과 김성태의 주장을 지금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긴급 편성되다 보니까 사전에 여러분께 예고를 못 드렸는데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여 명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아님, 영숙방님, 안중호님, 팝콘님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판사도 참 썩었구나라는 말씀, 판사 검사 다 탄핵하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진짜 나라 꼴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미라님 또 비판해 주셨고요. 지금 안타깝고 한서린 댓글들이 연이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욱 박사님, 이번 선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고 내용을 제가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네. 지금 기사의 제목들만 보고 한 건데 저는 선고한 제목 내용과 뭐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지사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사례금으로 지급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소위 그 이화영과 김성태 두 명이 공모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확인이 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인 거고 두 번째 부분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술본복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종의 이제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 뒤로 미룬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하는 거라면 이건 이렇게 나와도 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만 실제로 방북하는 주체는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돼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건 저는 검찰에서 제기했던 그 술파티니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증거와 관련된 앞으로 더 많은 예를 들면 논거들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유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적 쟁점을 본 거죠.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야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충분히 다툴 혐의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각을 한 측면이 있었어요. 저는 1심 결과는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문제는 2심으로 좀 유보적으로 된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혐의가 이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또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요. 이 중에서
대북 송금이니까 외국환 거래법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이전 부지사가 계속 관련해서 번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테면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63번이었대요. 출정 조사가. 네. 그래서 386시간 이상을 조사받았고 이거를 매번으로 따지면 매번 6시간 이상을 조사받았는데 이 중에서 조서,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게 조서잖아요. 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를테면 연호에 먹고 뭐 술 파티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지사 사건만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51번 했고요.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33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14번 했고 자료를 가져간 것만 하더라도 7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검찰 네. 수사가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런 물량 공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정확히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번 형사사건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1심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도 해야 되고 소년 재판도 해야 되고 이 판사가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부패 사건도 하거든요.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서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을 하는 중에 하나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출된 기록은 수십만 쪽인 거죠. 그럼 재판부가 신이 아닌 한 이 기록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고전적인 수법, 이를테면 피의자 피고인을 뭐 구속해 놓은 다음에 압박하는 거죠. 63번이나 검찰청에 불러서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것도 그 압박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서 멈춘 게 아니라 구속된 분 중에 신명섭이란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했던 그러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 밑에서 일했던 분인데요. 이분도 여러 차례 압박을 하고 이분의 압박 중에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 또는 이재명 지사에서 멈추지 않고 이해찬 전 총리를 겨냥해서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걸 좀 빼주겠다. 당신 구속 상태인데 보석으로 곧 나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누가 뭐래도 이해찬 총리하고 가까운 사람, 이해찬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중용하고 그 이전에 뭐 킨테스 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도 다 이해찬 전 총리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전 총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효과적인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압박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도 이해찬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이 이화영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고 1심 법원이 제가 판단하는 걸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말 송금을 얼마 했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증거 없이 흔히 이런 증거를 전문 증거라고 그러는데 전해들은 이야기 증거죠. 그쵸. 네. 전문 증거만으로 구성된 검찰의 주장을 1심 법원이 터무니없이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곧바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건 천만다행인지 모르지만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좋은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1심에서 어찌됐든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를 했다는 것은 그 근거가 500만 달러까지는 본인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준 것이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 중에 3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이제 미리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200만 달러를 지급하고도 방북을 해야 할 만큼 그것도 기업의 일종의 불법 자금을 통해서 북한에 건네주고 가야 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방북의 대가로 20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이것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이냐. 지금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2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이
자, 본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정에서 나온 자료처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놓고도 이거 사실은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허위로 충분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방북의 대가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건 한 번도 흔적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방북의 상당성, 필요성이 있느냐. 두 번째, 김성태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던져주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재명한테 덮어씌웠을 때 이 당사자가 반발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법원에서 200만 달러는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좀 던지고 싶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이재명 구속 뭐 임박했다 이런 것들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극우 유튜버 쪽에서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 판결의 내용에 200만 달러를 사례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추정의 영역, 본인의 뇌피셜, 본인의 이런 생각으로 일단 판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아니 또 하나 네.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선거 공판이잖아요. 선거 공판 전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지사의 대북 송금 대가,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거 때는 20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얼마나 허술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돈이 100만 달러 차이면 이를테면 우리나라 돈은 41억이냐 27억이냐의 차이인데 14억의 차이가 그냥 단박에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건데 저는 정말 믿기지 않고요. 1심 법원이 그런 태도를 많이 갖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소심 가서 무죄 받으면 되지. 뭐 제가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라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오찬 평론가의 아까 그 말씀 중에도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재판부가 진술의 그 신빙성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건데 진술의 판단은 결국은 진술 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진술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이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그 다음엔 또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검찰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김종국 박사님 이런 지금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에 대한 신뢰성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지금 정황상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씀하신 진술을 번복했다고 얘기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소위 적어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법원 같은 경우는 소위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장들 갖다 계속적으로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문제에서. 근데 갑자기 이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 그러면 좋아. 방북비를 줬다고 치면 이걸 또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받은 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 재판부가 1심에서 저희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막대한 여러 물량 공세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방북했다는 비용과 관련해서 보고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애매하게 줄타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검찰이 얘기한 구형상의 요청 15년을 구형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9년 6개월을 선고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게 재판이 증거재판이라기보다는 매우 좀 정치적인 어떤 애매한 판단의 중간 정도로 하면서 이거 뭐 제가 뭐 법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2심에다 넘기는 것 같은 느낌도 꽤 많이 들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9년 6개월 정도의 선고면 매우 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간 사람에 대한 판단들을 유보하면서 공모한자와 관련해서 소위 검찰이 구형을 완전히 다르게 때린 거잖아요. 저 그리고 지금 기사 내용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기간 문제의식이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괘씸죄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김성태는 계속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있는 거고 대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제목만 나와가지고 속보여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매우 좀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하기에 좀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판결에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진술이 네, 왔다 네, 갔다 네. 했고 나중에 양심 선언으로 자기 진술을 번복하긴 했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앞서 그 뇌물죄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법인카드라든지 맞습니다. 촬영 제공, 네, 네. 또 뭐 허위 급여 이런 소위 쫄리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쫓아갔고 나중에 이제 부인한테 야단도 맞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나도 죽고 이재명도 죽는 길이다 해가지고 뭐 양심 선언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까지 오락가락한 게 빌미를 제공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신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시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북 송금 액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요. 이 담당 판사가 원래 정기 인사에 해당되는 경우였는데 네. 이번 판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를 늦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원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의 작용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그 재판을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1년 8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한 판사가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고까지도 내리고 가는 건 법원 행정처의 의지였는지 누군가의 의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법원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판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 같은 내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술파티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실제 거기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의 녹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네. 전반적으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위 진술을 번복하려고 했던 압력 행위가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 기존의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건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들을 법원이 전혀 예를 들면 반영 안 한 거잖아요. 청구사님 이것 또한 매우 문제가 있다. 가장 중대한 문제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제했다면 네. 전 전체적인 이 사안 자체의 전체적인 증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을 갑자기 선고했다라고 하는 건 저로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납득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 관계가 있어요. 도지사와 평화부지사니까 이화영과 쌍방울 김성태도 관계가 있어요. 문제 핵심 뭐냐면 이재명과 김성태가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북한 가는 그것도 도지사고 이미 대선 후보로 나왔던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받는 유력 정치인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것도 배경도 좀 의심스러운 저분이 정상적인 기업인일까 싶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했다. 그것도 금품이 오가게 했다. 아이,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직업을 사람들이 가끔 까먹어서 그런데 원래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보여도 그런 거 안 하는데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이제 속보의 내용 중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네. 자,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 보낼 비용을 자, 이건 이화영이 지금 김성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되는 방북의 대가로 보내야 되는 200만 달러를 지원해주면 경기도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해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저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애시당초 이화영이 김성태와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우리 지금 이재명 방북해야 되니까 200만 달러를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대납해달라. 그러면 대북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진술. 이게 지금 우리가 합리의 영역과 상식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냐. 두 번째 이화영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명 당 이제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뛰고 실제 대선 후보가 되는데 이것을 인지하고 야 내가 방북하는 대가로 200만 달러를 쌍방울에게 지급하라고 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떤 범법 사실이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김성태와 그리고 방용철이라는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을 믿고 진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이 부분부터 저는 이제 의문이 바로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지금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이 안 되는 예, 건데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DJ 정부 때 그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게 돈을 보낸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위법적 사항들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무슨 뭐 처음 나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위 경기지사 당시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변호사라는 것을 정확히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고 방금 기사 내용도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부지사한테 얘기하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부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서 통일부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실이 확증이 되려면 경기도 부지사가 소위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발 부탁인데 로비를 통일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거나 네. 아니면 경기지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소위 누구죠? 저기 당 대표했던 분? 어느 이해찬? 이해찬 네. 당 대표 쪽에 그러니까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통해서 통일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얘기했다거나 이러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 부지사에게 얘기했는데 경기도 부지사는 그럴 권한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통일부만이 여기에 대해 서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논리도 이제 중앙일보가 나온 기사에 의한 논리라면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근거로 했다면 경기부지사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밝혀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로비를 안 한 사람과 관련해서 둘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관련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무슨 예를 들면 한두 푼 돈이 더 넘어간 것도 아닌데 아니, 저는 법원 판단이 전혀 이해 안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대북 송금을 해요.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걸 사전에 알았느냐? 그러니까 또 요청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아요. 무관하다고 그래요. 네. 이 재판과 무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개인 비리 말고 개인적으로 법카를 받았니 어쩌니 이거 개인 부패 말고 네. 핵심은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위해서 쌍방울이 죄송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건데 그 핵심 고리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재판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호들갑 떨다 마는 겁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이제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까지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경기도가 대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방북 사례금 200만 달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심 선고에서 내용을 넣어줌으로써 수사를 진행해서 이재명이 사전에 알았느냐, 지시했느냐.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 일종의 수순 밟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1심에서 대체로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상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증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진술을 보더라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김성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딱 나온 거는 그냥 중국 갔을 때 전화 한 통 했을 때 잠깐 전화 통화하는 거 그 네. 수준. 그 전화 통화라는 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치인을 알고 지내면 누군가 전화를 바꿔주는 이런 수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전부인데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사건 수사를 검찰이 자 이재명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 사전에 공모를 했다. 또는 지시를 했다라고 나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가면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이화영을 어떤 식으로든 자 회유를 해서 너가 보고했다고 해라.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대다수의 증거나 결정적인 그 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들 진술에만 의존하잖아요. 네. 또다시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뛰어들 경우에 네. 사실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던져놓고 특검 받아라. 있는 그대로 다 가져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을 애시당초 벌였던 자가 누구예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3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법카받았던 공무원은 이화영은 이제 그것 때문에 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외국한 관련된 것, 자 불법 네. 송금 관련된 것 공모했다는 것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주도하고 기획해서 모든 범법을 일으켰던 행위자는 자 징역 3년에 지금 바깥에 나와 있어요. 아마 보석으로 지금 풀려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화영은 9년 6개월, 김성태는 밖에 나와 있는데 3년. 자 이게 설명이 되느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이런 판결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천여 분 가까이 저희 지금 긴급하게 마련된 그 끝판 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한자님께서요, 경기도가 대북 사업 관리를 하나 스마트팜뿐이 없고 자원 관련 대북 사업은 통일부 같은 중앙정부 관할인데라는 어떤 의견도 주셨는데요. 오창희 평론가님, 네. 이분의 의견도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사실 제가 취재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재명 경기도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진도 나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라는 쌍방울은 유명한 기업입니다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까지 써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 통일부에서 빤히 보는데요. 국정원에서 빤히 보는데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도 이렇게 진술을 섞어 놓으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 대장동을 통해서 뭐 비리가 있다 없다 하다가 대장동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마치 보험 들듯이 백현동 갔다가 성남 FC 갔다가 또 대북 송금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깔아놓고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재명이란 정적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수원지검이 전체 역량을 투여해서 또 서울중앙지검의 상당수의 역량을 투여해서 이 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받고 또 9년 6개월이라는 형량 때문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형량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법원도 엉터리고 검찰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기댈 구석 중에 하나는 이번 판결이 이재명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수원지법의 판단은 그래도 기대할 사건이고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전한다면 이건 또 그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환 평론가께서 앞서 그 검찰의 그 이번에 어떤 선고가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수사의 진일보의 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정적 제거에 어떻게 뭐 하수인으로서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네. 거고요. 의심을 지금 이제 충분히 일으킬 만한 판결이라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오창익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도 한번 듣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이제 판결문을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 네, 못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번 이 판결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면 요청했거나 맨 처음부터 쌍방울이 좋은 기업이니까 가서 돈 좀 얼마 뭐 41억 그러니까 뭐 300만 달러
받아다가 북한에 보내줘라.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북한에 한번 가보자라고 이재명 지사가 했거나 그게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이화영이나 또는 김성태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오케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한번 쌍방울 신세 한번 져보겠다라고 했거나 하여튼 뭔가 김성태와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대북 송금 사건이 이게 성립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고리의 이화영은 기껏해야 역할이 뭐냐면 자기 뇌물 사건 말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역할은 이재명과 김성태를 연결한 연결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범이 아니라 범죄로 따지면 종범이죠. 네. 주범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 판결로는 김성태는 징역 3년밖에 안 받았고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고 회개한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지금 대표에 대해서는 이화영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엽기적인 거죠. 성립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일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과 무관하니까. 근데 이화영에게는 중형을 때려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근데 지금 확인 안 되는 게 이제 네. 무관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사가 지금 많이 안 뜨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 가지고 검찰이 다시 지금 이화영한테만 선고를 내리는 거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추가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 기사대로라면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로 기소해서 수사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다라고 지금 해석들이 나오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되게 좀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다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발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득달처럼 달려들면서 자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기 위해서 또 이거 갖다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대목에서 우리가 이화영 전 이제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 이후에 이분이 아마 국회의원 17대 때 아마 국회의원을 한번 했을 한번 거예요.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인 생활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출마했다가 또 낙마를 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대북 사업 같은 것 또 네. 중국 관련된 무역업 뭐 이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래 네. 그 과정에서 정치를 했으니까 이제 안부수라는 인물과 연결이 되고 안부수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기획을 하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 분이 왜 그러면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갔느냐 추천자는 이해찬 전 총리 쪽이고 그 멤버들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오바해서 자 어떻게 이제 김성태하고 호용호재 지내고 김성태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굉장히 친밀도 있게 같이 지냈던 이런 네네. 사람 아니에요. 전형적인 김성태는 로비스트 아니에요. 로비스트고 원래 또 그 사채업하면서 전주 역할을 해서 적대적 M&A 전문적으로 하고 주가 조작도 나서고 이런 이제 인물의 유형이라는 게 대체로 경제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화영과 지내서 어떤 일이 공모되고 벌어졌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이화영 책임져야 되는 것은 법인카드나 월급을 받아서 자기 다른 사람 이름을 넣었다가 자기가 다 썼다는 거 이게 이제 정치자금 뇌물로 다 지금 이제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킨텍스 사장할 때는 그 이제 뇌물죄가 다 무죄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공직이 아니니까 킨텍스 사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다는 건데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화영과 김성태는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고 하는 이 부분을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갈 수 있는 이 고리를 김성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화영을 가지고 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하고 거기에 딸려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네. 이화영은 그 상태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니 김성태와 원래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원래 알고 지내고 호용호재하는 사이에 중국에 가서 술도 마시고 정말 남북 경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부수와 같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북한과도 직접 접촉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을 딱 끼워 넣어버리니까 네. 확실하게 이쪽에서는 뭔가 이화영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과연 이화영과 이재명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갔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화영의 작업이 이재명에게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 워딩이 이거예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해요. 예, 예. 오늘 그렇게 판시가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관하냐고요.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전 부지사가 이 대표가 취임함에 따라 그러니까 도지사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 이건 뭐냐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보고하기도 했으니까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도 되고 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도지사에게 보고 안 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거 지금 쏟아져 나온 속보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은 사실은 검찰발 기사들입니다. 법조 기자들이 검찰청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면화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일보를 쭉 그렇게 쓰는데 소위 데스킹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기사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기사들은 이런 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화영이 술판 회유를 받았다는데. 그건 왜 이 재판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기 말이 오락가락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화영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진술을 검찰 쪽에 유리하게 한 진술을 인용하고 이재명 대표나 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탄핵해버린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락가락하는 사람의 진술이라면 다 배척해야죠. 다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진술 번복도 나왔잖아요. 이런 새로운 걸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아니라 옛날 거 가지고 그냥 인용해 버렸다. 술판 회유는 어디 갔는데요? 정말 그런 회유가 없었나요? 라고 재판부가 따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이제 실제 재판에 가보면 판사가 판결할 때는 검찰에서 기소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변호사는 이거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내는 것.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미 안부수와 김성태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문건이 있었는데도 이거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일체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일종의 용기를 낸 자신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재판의 증거 자료로 판사한테 주지 않고서는 이거 이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엄격하게 제출된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만 달러가 사례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은 충분하다. 이제 이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자의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례금이냐? 그러면은 경기지사의 방북이다.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지명을 해야 되죠. 경기지사의 방북이라면 이재명으로 지명을 해야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을 다시 한 번 더 제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대북 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재판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방북을 하는 사람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돈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돈은 갔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따지겠어. 돈이 간 게 나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안 따지겠어. 음. 그건 따질 이유가 없고 하여튼 가긴 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 위반이야. 이것만 판시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실체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가 1인이 아니잖아요. 위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진술을 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화영만의 진술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진술자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술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또 검찰이 플리바게닝 했다는 얘기들을 계속 민주당이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기소 안 했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보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죄질 예, 예, 죄질이 나쁘니까 이런 상황일 때 그렇다면 기소를 안 했다고 하는 건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눈 감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정황 증거 자체를 보게 되면 김성태의 진술 자체가 어떤 오염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매우 많은데 그 진술만 따가지고 판결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대가로 사례금을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걸 제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추론해보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방북 대가로 김성태한테 200만 달러를 북한에 주라고 했고 그 주라고 했으니까 김성태는 이제 건넨 거예요. 요거를 이제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확인할 길 없다. 이 말이 설사 이화영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김성태가 이행을 했거나 또는 김성태가 그런 이야기를 오가는 중에 2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을 하면서 이 전달한 행위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재판부에서 한번 판단을 한다고 보면 제가 가정을 하면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돈이에요. 아니면 김성태를 위한 돈이에요. 김성태가 200만 달러를 둘 다죠, 둘 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는 이 돈을 이재명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건넸고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화영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야 북한에 200만 달러 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가정입니다. 그 말을 이화영 말을 듣고 200만 달러를 주는 행위가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좋아서 줬다는 거예요. 아니 제 그러니까 말은. 그렇죠. 자기 아니, 판단에. 그렇죠. 만약에 자기 판단에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해석의 영역이고 네. 자기 사업 잘 되려고 200만 달러를 주고 500만 달러를 준 것이지 이것이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준 것이라고 어떻게 이걸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지금 저 27억 정도인데 27억이 아니라 270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 소위 확인도 안 받고 예? 네. 어떠한 교분도 없고 밥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예? 윙크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이 돈을 송금을 해줘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통이 크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이 판결문을 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녁 때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더 나올 텐데요. 하여튼 이번 1심 판결은 되게 유감스럽고요. 우리 법원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주체가 법원이 맞는지 아주 의심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법원이 이쪽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증거와 법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NSC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통일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북한 쪽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요. 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경기지사가 나 방북하고 싶어. 방북을 못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 상황에서 북한이 수용할 리도 없고 미국이 그걸 인정할 리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갖다 승낙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죠. 예. 네. 그게 북미 회담 결렬 이후니까 그렇죠. 상황이 어려우기 때문에 상황이.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야 우리가 쌍방을 통해서 대북에다가 돈을 주면 내가 갈 수 있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 상황 자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다? 전 이게 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걸 돈을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소위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실을 아냐면 제가 이쪽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이 당시에. 네. 저를 왜 찾아왔느냐. 제가 과거에 NSC에도 있었고 통일부도 있었으니까 저한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문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북한과 일정한 얘기를 한 게 있다. 갖고 와봐라 나한테 그럼. 내가 이걸 봐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광물 내용이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성태는 어떤 형태든지 전체적인 남북 관계나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지 광물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형태였거나 아니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행위에 검찰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또는 검찰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내용들에 그냥 제가 볼 때 법원이 넘어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법원의 이런 판단 자체는 제가 볼 때 매우 문제가 있다. 자, 김성태의 상황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방북이 불가하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색되어 있고 미국과 또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김성태는 이렇게 노력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북한에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광물 개발이라는 게 이제 히토류와 같은 북한의 히토류가 뭐 매장량이 그렇죠. 뭐 천문학적인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대납해줬다는 이 대목도 돈을 추가로 주면서 경기도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결국 뭡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관련돼서 선점을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자신에게 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미리 보험금 같은 걸 넣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네. 방북도 할 수 없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돈을 주고 나의 방북을 대선 전에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게 누가 봐도 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좀 따져볼 만한 것이고 이화영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김성태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국민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액수가 또 판결문에 좀 나왔는데 스마트팜 사업에 500만 달러 중에서 실제로 송금한 건 164만 달러.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가로 300만 달러 중에서 실제로 송금한 건 230만 달러. 합해서 394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하고 이걸 환치기를 통해서 했다는 게 또 판결문에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건지. 400만 달러는 어디로 갔습니까? 400만 안 달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소 내용하고 판결 내용이 여기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394만 달러는 1심 법원은 인정했는데 정말 계속 이 액수는 인정할 만한 건지 이거는 항소심 가서 엎어지지 않을 액수인 건지 실제로 북한에 그런 394만 달러가 송금됐는지 이런 게 저는 제대로 밝혀져야 될 숙제라고. 거기다가 또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갔다고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입증 자료가 어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로 내가 예를 들면 김성현과 누군가를 만나서 줬다라고 얘기하면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법원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증거가 진술로만 저게 증거가 된다?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뭐 계좌를 추적했다거나 그래. 아니 현장에 사진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게 있다면 명백한 거죠. 근데 갑자기 상부 특정이 안 되면 돈이 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다고 얘기하지. 북한 상부가 어디예요? 어디까지가 북한 상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법원도 제가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지? 판시를 하면서 북한 상부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누구에게 금액이 갔다라고 얘기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확인했어?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북한 상부에 넘어갔어. 저걸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추정할 수가 있는? 아니 근데 확인할 수가 있는? 돈을 주고받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목적지잖아요.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 뭉뚱그려서 상부. 야 정말 심각하네요. 그 뭐 상부가 있으면 하부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800만 달러가 지금 390 아까 4만 4만 달러 정도로 달러. 돼 네. 있다고 보면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그 406만 달러는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럼 중간에 거래를 했던 거강꾼들이 먹었느냐? 아니면 이것을 해외 밀반출을 해서 중국에다가 어딘가에 키핑을 해놓고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대북 그 뭡니까 이제 방북의 대가로 방북, 줬다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전혀 맞지도 않고 상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좀 발언을 조심해서 하지만 이게 무슨 판결이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도 할 수 없으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아예 검찰의 구형 15년 가지고 9년 6개월의 1심 선고량을 정했다는 것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댓글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뭐 실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도 네, 지금 비판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참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판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정상에서 비정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네. 자, 오늘 2시에 네. 이 재판 선고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다음 판결문 쭉 판사가 읽었을 겁니다. 2시 이전에 나왔던 기사들, 네.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어떻게 될 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공모 여부 판단이 관건이다. 공모 누가 공모하냐? 맞아요. 네.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모는 관심사항이 아니고 네. 김성태와 이재명 또는 이화영과 이재명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은 그렇게 다 뜬 거예요. 네. 근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는 공모는 판단하지 않는다. 아유, 국민을 우롱하는 건 행정부만으로도 힘든데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우롱해야 됩니까? 민석킴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당하면 끝까지 당하게 된다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정권의 검사들, 재판부와 또 현재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또 반윤 검사들이 지금 이 관련한 법률안 발의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쪽의 조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종욱 박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민주당이 정평론가 이제 특검 듣겠습니다. 발의를 이제 네. 했지 않습니까? 네. 특검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네. 했습니다. 이걸 특검으로 가야 되고, 뭐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하는 건 수사하고 1심 이제 항소심으로 이제 가겠죠. 이 과정에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 상황대로 보면 1심 판결 내용도 그렇지만 검찰이 주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그게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일종의 폐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방어권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100% 부인을 해버리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자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특검 외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뇌물 사건이었고 뇌물 사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 김성태 개인이 북한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든 아니면 광물 사업을 위해서든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간 그것의 범법 사실이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화영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으로 이어지고 이재명을 죽이기를 통해서 앞으로 구속을 지키겠다는 일련의 프로그램 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특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니 야, 모든 것이 특검이냐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 쪽에서 또 보수 진영에서 보더라도 이것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려면 특검 외에 어떤 수단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 국민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자, 오창희 평론가께서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좀 예측 좀 아니, 해주시죠. 검찰은 네. 뭐 떠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강변할 텐데, 오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지만 그거는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여튼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어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검찰 과잉 국가에 너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라면 검사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대통령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이 그냥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거의 세평 수준의 평판 수준의 이야기 몇 개만 얽어 세우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별건으로 뭐 누구 구속시키고 회유하고 이런 방식이면 누구에게라도 죄를 물을 수 있고 적어도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의 힘이 무소불위의 힘이라는 게 확인된 거고 검찰의 힘을 근본적으로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한 검찰의 힘은 계속 국민들에게 작동할 거예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작동하지 않겠지만 이를테면 검찰이 적으로 생각하는 검찰 정권이 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작동할 것 같아요. 이런 고리는 2024년에는 이제 끊어야 됩니다. 네, 김종 박사님. 네, 지금 그 보도자료 네 정리하고 계셨는데요. 보도자료 네.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 이 두 가지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가 안 되고 넘어간 건 사실이다. 이것만 확인한 것 같고. 외국한 건립보지만 네. 잠깐만, 근데 김정욱 박사님 이게 어디 보도 자료인지를 가지고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수원지방법원,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막 나온 보도 자료인데 저도 그 내용을 예, 조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직 받은 게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뇌물 혐의, 네. 뇌물 혐의는 뭐 다 다 알고 아시는 있는 알고 내용이고요. 경찰법도 예. 위반했다라는 예. 거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데요. 여기 신고하지 않고 이제 예. 환치기로 외국에 피고인 보내서 이제 방 있지 않습니까? 예. 공모하여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 이게 하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4만 달러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피고인 방 땡땡 등과 공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관할 세관의 장이군요.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재밌습니다.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라고 얘기하는 판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북한 상부라는 게 조선노동당이라는 거잖아요.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북한 상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조직이 얼마나 큰 방대한 조직인 건데,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의 연관성들은 전혀 건들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보도자료만 봤습니다만 건들지 않고 실제로 뉘앙스는 뭐가 있는 것처럼 다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또 북한 상부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의 혐의까지도 결합시킨 방식의 판결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매우 좀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할 바에야 이재명 하고는 상관없는 이화영의 개인 비리라고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데 법원이 뉘앙스로는 그러니까 기사 제목으로는 이재명이 굉장히 관계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무관해요. 그건 내가 판단하지 못해요. 라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서. 보도 자료를 요약하면 이런 거죠. 뇌물은 인정. 그리고 공모해서 예,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가서 이것을 북한 이제 노동당으로 돈을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와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공모했다. 뭐 요까지 이제 인정하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환치기는 또 무죄라고 본 것 같아요. 환치기는 환치기 무죄. 방법으로 7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네.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봤던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는 피고인 박모 씨, 김모 씨의 진술,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 씨의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의 메모, 북한 송땡땡의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라고 증거를 여기다 잡아놓고 있는 네. 거고 이것 때문에 위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고인 방땡땡과 공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북한이겠죠. 리 땡땡을 통해 금융유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이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이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것도 무죄라고 됐어요. 이게 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 액수가 빠진 부분들은 무죄기 때문에 액수에 집어넣지 않은 거고 유죄가 되는 비용만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00만 달러인가 이거 부분들은 무죄로 빠지고 네. 유죄가 된 부분만 400 몇만 달러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이 내용들은. 어쨌든 이제 이걸 뭐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뭐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걸로 추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방북 대가로 준 것이다. 사례금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진술은 박모 이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상방울 김성태 그다음에 방 부회장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고리에서 이 사람이 직원들과 공모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그 뭐 외국한 이제 거래법 위반을 했다.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속보를 우리가 다루었지만 실제로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또 찾아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은 저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픽스 또 광주전남 스픽스와 함께한 토론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 결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형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변화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성태 주가 조작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지키기와 정적 제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똑바로 지켜보면서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생방송을 했는데도 네, 4천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시 네. 접속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뭐 스픽스에 대한 성원도 감사하지만 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귀를 열어두시고 전체적으로 아마 검색을 하시면서 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다가 저희 지금 주제를 보면서 아마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김민숙님께서 얼마나 열받는지 아시는지 백영현님 그리고 오하미님 양일자님 빗물님 김경자님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고요. 다들 이제 굉장히 좀 격앙된 분위기에서 오늘 재판 결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고 계신데 테크님도 계시고요. 성영님, 오케이님, 그리고 김종호님, 김라경님, 김수혜님 완전 짜깁기 판결이다 뭐 이렇게도 주시고 김종호님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저희들 끝판 토론 이렇게 많은 댓글 주시고 의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큰 응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팍팍 좀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선고가 계속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또 패널 분들이 끝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오늘 긴급 편성 방송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